다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번 우리가 등교 수업에서 맨 마지막으로 완성했던 앱이 크리스마스 카드 앱이었습니다. 화면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버튼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죠? 세 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 버튼은 포즈 버튼으로 일시 정지하는 음악을 일시 정지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겠고, 두 번째 버튼은 다시 재생하는 플레이 버튼이 되겠고, 세 번째는 멈추고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리셋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버튼의 기능이 저번 우리가 코드를 완성할 때 따로 이렇게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앱을 설치 후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됐을 때는 전혀 이 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버튼의 기능들을 추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코딩을 통해서. 자, 그러면 저번 우리가 완성하였던 그 코드를 이렇게 확인해 보게 되면, 자, 맨 위에 우리가 변수를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5장을 이렇게 리스트에 넣어서 음, 이 변수에 저장하는 거. 자, 이게 리스트의 개념에 대해서 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선생님이. 자, 그리고 여기에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순서를 인덱스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는 변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함수를 보게 되면 아, 우리가 앱을 시작하면서 초기 화면에서 작동되는 그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우리가 클럭이 두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계가 화면에서 맨 하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 지금 다시 코드를 보게 되면 그래서 타이머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값에 따라서 작동하는 클럭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맨 처음에는 클럭 2가 작동하도록 자,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 클럭 1은 false가 되어 있고 클럭 2는 true가 되어 있습니다. true는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고 false는 작동하지 않도록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클럭이 작동이 되어서 타이머가 이렇게 타이머가 되도록 타이머 기능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음악이 이제 플레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2번 클럭이 작동되니까 2번 타이머가 이렇게 작동이 되었을 때 맨 처음 코드를 보게 되면 캔버스의 그 폭에 5가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5가 되어 있죠. 그 폭에서 점점 이렇게 줄어들도록 화면에서 이 그림의 폭이 점점 줄어들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5만큼씩 이렇게 폭이 줄어들도록 계산해서 어, 여기 캔버스 폭을 정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이 점점 줄어들다 보면 아주 이제 폭이 많이 줄어들면 이제 한 10 정도 크기가 됐을 때 요 그다음 코드를 보게 되면 이제 그다음 사진이 불러오도록 만들고 다시 이제 그다음에는 그 사진을 통해서는 폭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1번 타이머가 작동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는 작동이 되고 2번에서는 다시 멈추도록 하는 코드를 여기에 추가해야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타이머가 이제 멈추게 되면 1번을 통해서 자, 1번 타이머를 보시게 되면 1번 타이머를 통해서 이제 사진이 점점 또 이렇게 폭이 넓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연산식에서 플러스 5 아까 타이머 2에서는 마이너스 5였는데 반대로 플러스 5로 해서 폭이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도록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여기서 보게 되면 폭이 점점 늘다 보면 그 폭이 저희가 한 450 정도로 450 픽셀 정도 되었을 때는 그 한계치로 두고 다시 2번
타이머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작동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폭이 이게 넘어가게 되면 다시 2번 타이머가 되어야 되니까 1번은 멈추고 2번은 true로 넣어서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 계속 사진이 보시다시피 5장이기 때문에 5번 사진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다시 1번으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게 되면 리스트의 길이를 계산해서 리스트가 다섯 개의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5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5와 같으면 현재 인덱스 값과 같으면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여기 1번이라고 넣었던 것은 1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추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버튼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 화면에서 화면 디자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버튼은 포즈 버튼은 자, 버튼 1으로 이렇게 컴포넌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레이는 버튼 2, 자, 그 다음 버튼은 버튼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버튼 컴포넌트를 봐서 자, 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버튼 1에 있는 자, 맨 위에 있는 이 버튼 클릭, 버튼 1 클릭을 넣어서 자, 이 버튼이 이제 눌려지게 되면 포즈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자, 멈춤의 그 코드는 플레이어에 있겠죠. 플레이를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라색 깔 코드에서 포즈 요게 자, 요 코드를 넣게 되면 바로 자, 음악이 일시정지하게 되겠죠. 그죠? 자, 같은 원리로 그러면 두 번째 버튼은 이제 플레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버튼 2가 클릭되었을 때는 다시 플레이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 버튼에서 자, 스타트 이 두 번째 코드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시 플레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리셋 버튼은 자, 리셋 버튼은 멈추고 다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멈추고 다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포즈와 차이점은 뭐냐면 포즈는 그 멈춘 상태에서 노래를 듣다가 뭐 한 20초 정도 듣다가 포즈를 취했다 그러면 그 20초 다음부터 다시 스타트되는 기능이 되겠지만 여기 버튼 3번 리셋 버튼은 멈추었다가 맨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에서 보게 되면 여기 코드 중에서 스탑 버튼이 있습니다. 스탑과 포즈의 차이는 앞에 했던 포즈는 그 일시정지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멈추게 되죠. 멈추게 되고 멈추게 되니까 다시 스타트하게 되면 이 스타트 버튼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을 같이 넣어야 현재 위치에서 완전히 멈추고 다시 맨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현재 여기 세 개 버튼에서 단지 음악 파일에 멈춤과 시작의 기능을 집어넣는 기능을 넣는 그 내용으로 코드를 추가해 봤는데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화면에 있는 사진의 폭도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그 폭에서 다시 이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 기능을 만약에 부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의 폭이 늘고 폭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이 타이머가 어떤 타이머가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동작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1번이라면 자, 늘어나는 이 코드를 이제 적용하게 되겠고 2번이라면 자, 줄어드는 이 코드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멈추게 되면 1번이든 2번이든 이 타이머가 적용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멈춘다는 것은 이 두 개의 타이머가 작동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둘 다 false 값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니까
여기 조금 간격을 늘려서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음, 자, 1번 버튼, 1번 타이머, 그 다음에 2번 타이머를 이렇게 멈추고, 자, 멈추게 되면은 사진도 이렇게 일시 정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있는 버튼, 다시 플레이하는 거. 음악을 다시 플레이하게 되면 사진도 다시 자, 늘어나거나 다시 줄어드는 그 동작을 취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다시 타이머를 다 멈춰 버리니까 어떤 이제 타이머가 앞에서 작동했는지, 그러니까 1번이었는지 2번이었는지, 1번이면 늘어나는 것이고 2번이면 줄어드는 것인데, 줄어들다가 멈춘 건지 늘어나다가 멈춘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상태를 기억해 주는 변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변수가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variables에 들어가게 되면 자, 우리가 자, 변수를 설정해 주는 코드가 있죠. 얘를 우리가 제일 위에 우리가 보통 관리적으로 변수는 맨 처음에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타이머에 관계되는 거니까 자, 타이머라고 우리가 타이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모니터가 밑이기 때문에 키보드를 조금 타이머 음, 타이머 넘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넘버니까 대문자 N5 이렇게 해보죠. 변수명은 선생님이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화면에 한번 볼까요? 자, 맨 처음 우리가 여기 스크린 1 initialize가 바로 뭡니까? 앱이 시작될 때 시행되는 함수가 되잖아요. 여기서는 타이머가 몇 번이 먼저 작동됩니까? 2번이 작동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값을 2번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스에서 숫자 코드를 여기다 넣고 2라고 이게 왜 잠깐 복사가 되버렸네요. 자, 이거는 여기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사하면서 잘못됐네. 그죠? 이거 지워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수명은 음, 변수명은 타이머 넘버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이 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코드에서 보다시피 2번 타이머가 작동되도록 했기 때문에 자, 변수 값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1번 1번 타이머였는지 2번 타이머였는지 변수를 통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자, 판단하는 코드 컨트롤에 들어가게 되면 if then 이 있습니다. if then도 있고 if then else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두 번째 것이 좋겠죠. 자, 왜냐하면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마우스가 선생님이 좀 매끄럽게 움직이지 않는데 자, 여기서 변수 값을 이제 비교하는데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 그 값을 비교하는 코드가 필요한데 여기 수식 method에 보게 되면
자,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세 번째 코드가 있죠. 얘를 가져옵니다. 자, 가져오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변수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변수명을 이렇게 갖다 대면 get이 있고 set이 있습니다.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자, 글로벌 타이머 넘버 여기 있죠. 요거를 가져옵니다. get. 그래서 변수에 어떤 값이 있는지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1번이면 1번 타이머가 작동되는 것이고 2번이면 2번 타이머가 작동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숫자 코드를 넣고 키보드가 불편하게 놓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꾸 이게 원하지 않게 나오는 것은 선생님 이게 지금 모니터를 바닥에 놓고 지금 해서 그렇습니다. 자, 녹화 때문에 다시 이게 되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선생님이 코드를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이 코드 get을 불러옵니다. 자, 화면을 줄여서 좀 빨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4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면 1번 타이머가 작동되고 2번은 멈춰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여기 코드를 복사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작동되어야 되니까 true. 2번은 false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만약에 아니라면 else는 아닌 거죠.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돼?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false, 2번은 true로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변수 값은 여기다가 정해줬지만 타이머가 작동되는 이 위치에서도 변수 값에 지금 1번 타이머면 1번, 2번 타이머면 2번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값을 설정하는 코드니까 set 이 코드를 가져와서 자,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clock to 타이머가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set 해서 값을 2번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 코드는 복사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를 넣고 자,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또 이 코드 안에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자, 이게 타이머가 바뀌는 부분이 있죠. 자, 1번이 작동되고 2번이 멈추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1번으로 설정해 줘야 되겠죠. 자, 타이머를 바꿨기 때문에 변수 값도 여기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1.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코드의 기능은 자, 얘가 작동되면 2로 이제 자동으로
변수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2번 타이머니까 2번 값을 2의 값을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여기 ifthe는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폭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최소 값인 10이 왔을 때는 다시 이제 동작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1번 타임으로 넘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타임을 바꿨고 그래서 값도 이 변수 값도 1번으로 설정해 준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1번 타이머에서도 자, 이런 원리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 타이머가 작동되기 때문에 자, 변수 값을 또 1로 넣고요.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또 여기서도 타이머가 바뀌었기 때문에 2번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2번 값이 이제 되었으니까 이 값을 넣어야 되겠죠. 변수 값에다가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여기 위치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늘어난 공간 때문에 이렇게 다시 여백을 조절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 포즈와 플레이는 이제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음악도 멈추게 되고 이제 사진도 멈추고 다시 작동하는 기능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리셋 버튼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리셋은 맨 처음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음악도 맨 처음으로 되돌아가지만 사진도 맨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의 위치는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두 개의 코드를 보시게 되면 얘는 자, 그 다음 순서에 있는 사진을 불러와서 인덱스 값을 이렇게 하나씩 늘려주는 것이 되겠고 여기는 마지막 단계에 왔을 때 자, 리스트의 길이를 계산해서 그 길이가 만약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리스트 안에 5개의 파일이 있으니까 리스트의 길이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가 만약에 5가 된다면 마지막 파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에 있는 이 사진이 왔을 때는 다시 1번으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인덱스에 1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 사진은 크리스마스 1, 2, 3, 4, 5가 되어 있는데 화면 디자인에서 사용했던 맨 처음에 이 사진은 크리스마스 1이 아니고 여기 봐야 되죠. 캔버스에 보게 되면 여기 사진 이름이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jpg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진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진을 캔버스에 불러 넣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사진을 자, 캔버스에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자, 캔버스 코드에 들어가게 되면 배경 사진을 바꾸는 코드가 있습니다. 자, 어디 있죠? 자, 이게 보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죠. 그죠? 여기 이 코드를 가져와서 자, 여기에 넣어 줍니다. 넣고 자, 사진 파일의 이름은 텍스트 코드에서 맨 위에 있는 텍스트를 넣는 이 코드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진 파일 이름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메리 크리스마스 .jpg 이 파일이죠. 이 파일을 그대로 타이핑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게 스펠링이 틀리게 되면 화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타가 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이 지금 키보드에 모니터를 얹어 놓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화면에 뜻하지 않는 자꾸 예, 화면에 변화가 많이 생기죠. 자, 이렇게 하면 다 됐는 듯한데 좀 우리가 또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도 어떤 타이머가 작동됐는지를 고려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맨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우리가 2번 타이머가 작동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 타이머가 작동되도록 설정해 주면 자, 바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복선해서 2번 클럭이 추루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세 개의 버튼의 기능들이 자, 음악도 다시 리플레이 되거나 포즈를 취하는 것, 또 사진도 포즈를 취하고 다시 플레이 되는 그 기능이 되도록 어, 코드를 완성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이제 앱 파일을 만들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을 각자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